자, 지난 차시까지 우리가 5E 러닝 사이클 말을 순환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한국말로는 용어를 도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5E 순환학습, 순환 탐구 학습 모형인데 5E 러닝 사이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 자성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전기 회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돼서 이제는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 탐구학습. 그래서 5E 러닝 사이클 말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이제 5E 러닝 사이클 말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걸 실제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비디오를 5E 러닝 사이클 모델로 수업하는 것을 찍은 영상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 탐구학습 중심으로 해서 귀납적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인 탐구학습에 의한 수업 내용을 한번 제가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현장에서 시카고에서 이렇게 탐구학습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저희 예비교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과학을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질문,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이겁니다. 특히 시카고 공립학교는 되게 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떨어지고 수업 참여나 이런 데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비교사들이 정말 이게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뭐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고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예비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또 현장에 예비교사들이 자기가 직접 이제 직장을 잡고 교사가 된 후에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주어진 환경에 맞게 이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정말 재밌게 하고 싶으나 어떤 리소스나 머테리얼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끔은 정말 재밌게 인쿼리 베이스드로 하고 싶으나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교사로서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베네핏이 될까라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맞게 이런 지금 배우시는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 하면 이 탐구학습이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 5E 러닝 사이클 말을에서 예를 들었던 매그네티즘이나 일렉트리시티 관련돼서는 레벨이 1이었었죠. 질문도 선생님인 제가 주고 또 프로시저 이것도 제가 주고 학생들은 그 답을 찾는 것만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오프닝 쿼리로 해서 학생들이 질문도 본인들이 생성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답을 찾을까 이것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사실은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인쿼리 탐구학습에서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거를 답을 얘기해주고 정답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라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조력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잘 가이드를 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한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준비해온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보는 그 비디오에 나왔던 수업이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교사의 역할이 저런 것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비디오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아주 아이디얼한
과학 수업 아니에요. 학생들이 뒷뜰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뒷뜰이 없잖아요. 근데 이 뒷뜰이 있어서 나가서 땅 파고 막 심어도 보고 뭐 묻어도 보고 관찰하는데 그런 게 이제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류의 수업을 어떻게 현장에서도 가능할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생 실습을 할 때거나 아니면 현장에 참관 수업을 하러 갔었을 때 한번 탐구학습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교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진 않고 학생들을 가이드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날씨도 한번 변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정리를 하는데 그 단어들을 다 쓰고 이렇게 해봐라. 근데 학생들끼리 또 얘기할 때도 한 사람, 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이던스를 주면서 그 수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탐구 학습 그 모형을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교사의 역할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으로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탐구 학습, 지금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아니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현실적이든 현실적이지 않든 내가 탐구 학습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으려 그러면 또 여기에 베네핏이 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확고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그 경험이나 어떤 현상, 그다음 일련의 활동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과학 지식과 연관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자석. 제가 말씀드렸던 자석에 대해서는 자석이 이런 거다, 이게 붙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자석을 갖고 알루미늄 포일이라든지 스타이로폼, 뭐 페이퍼 여러 가지를 다 한번 해보면서 그 자석의 특성을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회로 같은 경우도 건전지와 전구, 그 다음에 전선을 갖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이제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렉처 타입의 강의 중심의 수업보다는 이게 인쿼리 티칭으로 했을 때는 그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testing their own idea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탐구학습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사 중심의 그 수업을 막 하다 보면 이제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게 맞지 않니 해서 증거를 따라 보여주는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과학적 개념에 대한 오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자신의 개념을 테스트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오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개념에 맞춰서 실험을 해봤을 때 보통 예측이 틀리거나 아니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확률이 많겠죠. 우리 5E Learning Cycle 마을에서 자석 갖고 했을 때도 학생들이 이거는 달라붙고 이건 안 달라붙고 이렇게 했을 때 못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달라붙을 거라고 예측을 했으나 어떤 못은 자석에 달라붙고 어떤 건 안 달라붙고, 즉 철이 있는 건 달라붙고 철이 없는 건 안 달라붙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이라고 다 붙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이제 한번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탐구학습의 장점은 학생들이 자기의 생각이 워킹이 안 한다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치면은
이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그게 워킹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좋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시 자석으로 돌아가서 그 매그네티즘 할 때 그냥 이게 자석이고 철은 다 붙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건 또 이쪽에 한쪽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못 같은 경우 그래도 못은 항상 붙으면 붙었었잖아요. 그래 모든 못이 다 자석에 붙는가라고 했을 때는 못 중에서도 철이 들어간 못은 자석에 붙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붙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이런 경험,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개념하고 과학적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보다 효과적인 과학 수업, 그다음 과학 학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탐구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이거 다음으로 한번 구성주의,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탐구학습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교수학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